이 영상은 광대공포증이 심한 분들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광대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시청을 종료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남아계신 분들은 광대공포증이 없는 분들로 알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살면서 언젠가 광대공포증이란 말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광대공포증이란 말 그대로 광대로 분장한 사람을 보면 공포를 느끼는 일종의 불안장애인데요. 헐리우드 배우 조니 뎁도 앓고 있다고 알려진 만큼 미국인들에게 있어 이 광대공포증은 꽤나 흔한 현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특히나 미국에는 이런 광대를 무섭게 표현하는 영화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되게 우리나라에서는 광대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정말 힘들죠.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에서까지 공포의 대상으로 나오는 광대에 대한 공포증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광대공포증을 이야기하는데 빠지지 않는 끔찍한 연쇄살인범 존 웨인 게이시입니다. 존 웨인 게이시는 능력 있는 성공한 사업가로 겉보기엔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 실상은 어린 미성년 소년들을 성적 대상으로 여겨 수차례 강간해 감옥까지 갔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는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했는데요. 사업가로서 수많은 대외 활동을 했던 게이시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는데 이때 어린아이들을 위한 졸리 조커라는 광대 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했습니다. 그는 직접 광대 분장을 하여 포고와 패치라는 이름의 광대로 아동병원 등에서 자선 공연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위해 광대 분장을 하며 자선 활동을 펼치던 시기에 이미 그는 소년들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감옥에 갔다 온 게이시는 소년들을 강간만 해서는 결국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아예 자신이 소년들을 강간하고 그대로 죽여버리면 그 누구도 자신이 아이들을 강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을 거라 생각한 것이었죠. 그렇게 게이시는 낮에는 광대 분장을 하고 아이들을 위한 자선 활동을 하면서 밤에는 남자아이들을 꿰어내 강간하고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렇게 이 광대 살인마가 살해한 피해자의 수는 총 33명. 이 충격적인 광대 살인마의 끔찍한 범행이 알려지자 미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친근하게 광대 분장을 하고 아이들에게 다가가 위하는 척하고는 뒤에서는 끔찍하게 아이들을 고문하고 살해한 괴물의 이야기라니. 정말 그 어떤 공포소설의 내용보다도 끔찍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자신의 추악한 범행이 드러난 게이시는 1980년 사형 선고를 받고 1994년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게이시는 죽었지만 끔찍했던 광대 살인마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생명력을 얻어 게이시가 죽은 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광대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죠. 이는 당시 유명 소설작가 스티븐 킹이 게이시의 범행에 영감을 받아 쓴 소설 그것의 영향이 상당히 큰데요. 공포소설의 거장 스티븐 킹은 게이시의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직후 광대의 모습을 한 괴물 페니와이즈가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 내용의 소설 그것을 발표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 광대라니. 작품이 나온 시기나 설정을 보면 누가 봐도 광대살인마 게이시가 모티브를 한 걸 쉽게 알 수 있죠. 공포소설의 거장이 쓴 이 작품의 괴물 광대의 모습을 한 페니와이즈는 당시 컬트적인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이 공포의 존재 페니와이즈의 인기에 힘입어 소설 그것은 출판된 지 4년 만인 1990년 TV 시리즈로 제작되어 이 역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광대공포증이란 말과 개념이 본격적으로 생겨난 것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게이시의 범행과 이를 모티브로 쓰여진 스티븐 킹의 소설 그것의 컬트적인 인기,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제작된 미국의 TV 시리즈의 연쇄작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광대공포증이라는 것이 게이시와 스티븐 킹의 그것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를 지나서 출생하여 이것들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광대공포증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게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게이시 사건을 모르고 페니와이즈를 모르지만 광대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죠. 이건 대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화지만 미국에는 아이들의 생일 파티에 광대를 부르는 문화가 있죠.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들은 평생토록 한 인간의 정신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광대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게이시 사건과 페니와이즈를 모르더라도 미국의 이런 문화 때문에 어린 시절 광대를 접했을 경우가 보다 많았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찾아보기도 힘든 광대 공포증이 미국에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닌 경우도 분명 있지만 광대는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처음 보는 성인 남성을 경계합니다. 본능이죠.
그렇게 경계하는 처음 보는 성인 남성의 얼굴에 너무도 과한 표정의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아이들을 웃기기 위한 과한 행동과 인위적인 웃음소리를 내죠. 본능적으로 이 낯선 성인 남자에게 경계심을 느낀 아이에게 이런 과한 분장과 과장된 행동은 몹시도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 광대 공포증을 언캐니 밸리, 불쾌한 골짜기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쾌한 골짜기 이론은 인간이 아닌 존재를 볼 때 본능적으로 그것이 인간과 더 많이 닮을수록 호감도가 높아지지만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오히려 급격하게 인간이 극심한 불쾌감을 느끼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이론입니다. 이 불쾌한 골짜기 구간을 넘어서 인간과 닮아 있다면 다시 호감도는 상승하게 되는데, 이 불쾌한 골짜기 이론으로 보았을 때 어린아이들은 광대의 사람 같지만 사람 같지 않은 분장을 이 불쾌한 골짜기의 구간에 있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 미국에서 광대를 접한 사람들 중 어른이 되어서도 광대에 대한 공포를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는 게 아닐까요? 배트맨의 숙적, 범죄자 캐릭터 조커의 첫 등장이 아직 게이시의 범행과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1940년인 점을 봤을 때 분장을 한 광대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은 정말 불쾌한 골짜기 이론으로 설명되는 인간의 본능과 관련 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이유들 말고도 광대 공포증이 오늘날까지 사라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페니와이즈나 조커와 같은 공포의 광대 캐릭터들의 영향을 받은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광대 공포증의 효시와 같은 게이시의 범행이나 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것의 페니와이즈를 몰라도 광대 공포증이 계속 생기는 데에는 어쩌면 이런 공포의 광대 후속 주자들의 덕이 가장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광대 공포증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그들에 의한 광대 공포증 재생산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 이 광대 공포증 재생산의 일환으로 페니와이즈가 27년 만에 그것2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현실 시간으론 전작 그것 1으로부터 2년이지만 영화 내의 시간으론 27년 맞습니다. 페니와이즈가 원래 27년마다 나타나서 애들 잡아먹는 괴물이니까요. 전작인 그것 1의 주인공 꼬마들이 27년이 지나 이제는 어른이 되어 다시 페니와이즈와 맞서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른이 된 아이들은 다시 페니와이즈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9월 4일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